지금은 증시 전체 체급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올해만 봤을 때도 2배까지는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시장 지수는요 6,500에서 7,000포인트도 저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데일리 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코스피 5,000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올 수 있었던 배경과 어디까지가 현실적인 목표인가요? 코스피 5,000을 돌파했다라는 것에 저도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 몸을 담은 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10여 년 동안에 박스피라는 별명을 보일 정도로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흐름들을 보이다가 10여 년 만에 그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5,000포인트를 돌파를 해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수치의 변화라고 보기보다는 10여 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었던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본격적인 리레이팅 국면에 들어가는 상징적인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한국 증시가 구조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통용됐을 정도예요. 그래서 한국 증시의 기업들을 보면 기업 가치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PBR, 낮은 PER, 게다가 낮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라는 삼중고를 계속해서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삼중고를 이제서 탈피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2차전지, 방산, 로봇과 같은 신성장 섹터들이 주도 산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증시 전체 체급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과 2026년을 기점으로 보게 되면은요 글로벌 증시축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중심의 AI 확산과 미국의 제조업 귀환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흐름 앞에서 한국이 단순히 하청 기지로 보기보다는 밸류체인의 중요한 노드로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두산까지 한번 보게 되면은요 더 이상 싸니까 사는 주식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현재 코스피 PBR이요 1.5에서 1.6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5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 상황인데요. 자, S&P 500을 보게 되면 현재 5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시장과 S&P 500의 PBR이 3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물론 패권 국가고 그리고 고부가 가치 산업 비중이 매우 높은 S&P 500과 제조업 중심의 코스피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라는 말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리레이팅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한국 증시와 S&P 500이 3배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여전히 한국 증시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PBR이 1.5에서 1.6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가 아니라 당장 올해만 봤을 때도 2배까지는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주도 종목들, 삼성전자의 포워드 PBR을 보게 되면 1.8 정도가 되고요. 현대차는 1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2.6이거든요. 이 세 개의 주요 종목들의 PBR이 현재 평균으로 놓고 보면은 1.8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코스피 PBR이 올해 2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주도주들의 PBR은 평균적으로 3배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적당한 시장 밸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시장 지수는요 6,500에서 7,000포인트도 저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도 저랑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요. 이들은 이제 기본 코스피 시나리오를 올해 6,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해서 강세장 시나리오를 7,50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요 딱 두 가지인데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흐름,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인 증시가 한국 증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연초에도 가장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현재 한국 증시가 작년에 있는 트렌드를 올해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JP모건은 특히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작년 종가 대비 45%에서 50%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디램 가격과 낸드 프레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다가
HBM에 대한 수요가 올해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50% 정도 상승을 한다라고 보는데 주요 기업들, 제가 말한 주요 기업들 PBR이 1.8에서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상승 여력과 비슷하게 JP모건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요 지난해 4월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은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슬슬 세제 혜택에 따른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장에서 한국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이 저는 올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좋은 이야기들만 해가지고 리스크를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는데요. 단기적으로 한국 증시가 다른 시장 대비 많이 올라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기간 조정이 한 분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도 저점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같은 기술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증시는 구조적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레벨업의 초입 단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과거에는 반도체 사이클, 스마트폰 사이클, 그리고 최근에 23년도에 2차 전지 사이클 같이 단일 산업 주기에 의존하던 한국 증시가요. 이제는 좀 복합적이게 AI 인프라, 로봇,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이라는 다각적 기술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증시의 레벨업의 핵심은요. 단순히 AI를 한다가 아니고요. AI를 가장 빠르게 실물로 구현할 수 있는 제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AI, 로봇, 자율주행의 본질은요.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잖아요. 고난도 제조업과의 결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봇과 자율주행 차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는요. 알고리즘만으로는 가치가 완성되지 않아요. 반도체, 정밀부품, 소재, 양산 능력이 있어야지 실질적인 수익 모델이 되고요.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제조업은 글로벌에서도 희소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소재, 공정, 양산 고도화까지 전 주기를 내재화한 국가가 어디예요?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요. 현대차는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와의 협업, 모셔널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 확보, 그리고 알파마요 칩을 활용한 엔비디아와 구글과의 전략적인 연계, 이런 것들은요. 현대차만 놓고 보더라도 글로벌 AI 디바이스 경쟁에서 최전선에 있다라는 방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기술 융합은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SK의 배터리, LG의 소재 기술 등과 함께 다층적인 산업 레벨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서버에서 HBM, 파운드리, 전력 반도체, 그리고 휴머노이드에서 액추에이터, 모터, 감속기, 센서, 배터리, 또 자율주행에서 촬영용 반도체, 전장 부품, 카메라 모듈, 이 모든 밸류체인의 상당 부분이 한국 제조업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 기술 혁신은요. 한국 증시를 기존의 섹터 중심 장세에서 벗어나게 하겠죠. 그리고 성장 모멘텀의 연쇄 반응의 플랫폼 장세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단기적인 가격 등락을 넘어서요. 구조적인 레벨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의 핵심입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 증시가 구조적으로 재평가받으려면 외국인 시선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평판은 실제로 바뀌고 있나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 대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에 보면은 외국계 기관의 시각이요. 한국을 단순히 경기 민감 국가로 보는 게 아니고 미국의 AI 제조업 재편 파트너 국가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현대차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예가 현대차가 될 텐데 최근 이제 외신 흐름을 보게 되면은 현대차를 테슬라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려는 리포트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사업의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그리고 비용 절감 측면, 그리고 기술력 측면에서 어떻게 현대차를 테슬라와 비교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테슬라도 이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차 회사에서 점점 FSD를 통한 자율주행 회사, 그리고 지금은 로봇 회사로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변모해가고 있어요. 하지만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내연기관 차를 잘 판매하는 회사에서 전기차 회사,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만이 이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시대의 유일한 주인공이었다라는 이런 시선에서 최근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할 당시만 해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휴머노이드 기술 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휴머노이드 모델인 아틀라스가 백덤블링을 하고 파쿠르를 하고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끝이었어요. 인수를 하고 나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하고 나서
아무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 모델만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CES 2026에서 어떻게 됐어요? 아틀라스가 공개가 됐고 엄청난 기술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막 관절이 돌아가고 어떤 액션을 보이고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보여줘 버린 거예요. 즉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 충격적인 장면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 기업이 아니고 휴머노이드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심어준 겁니다.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고성능 AI 반도체, 패키징, 파운드리 전환 등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잖아요. 이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이죠. 물론 완전한 시선 전환은 아직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저평가된 가치주에서 구조적 성장주로의 시선이 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점은 분명한 전환기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리레이팅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4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물, 금융, 지금 어디에 더 위험이 크며 금융자산으로서 코스피는 이 위기 흐름과 어떻게 맞물릴까요? 현재 가장 큰 위험은요.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좀 커지는 데 있거든요. 특히 달러 패권의 균열,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을 열심히 또 매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희소성과 더불어서 산업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지금 은 같은 경우도 추세적으로 보면 어때요? 금과 은이 매우 크게 상승을 했어요. 물론 최근 딱 흐름만 딱 봤을 때 요 며칠 흐름만 봤을 때는 금과 은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안 되고요. 구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통화 시스템 구조 자체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금융자산 중에서도 왜 코스피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코스피 시장은요. 실물 기반의 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코스피의 주력 종목군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방산 등 이런 실물과 직결된 산업군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약세나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의 또 구조적인 레벨업은요. 이런 기술 혁명뿐만 아니에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글로벌 통화가치 희석 국면에서 실물 자산과 제조업이 재평가되는 흐름입니다. 제가 앞으로 당분간 인터뷰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계속 드릴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글로벌 증시의 트렌드는요. 디베이스드 먼트 트레이딩이에요. 화폐 가치 절하로 인한 자산 시장의 랠리라고요. 즉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 내가 지금 현재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내년 또는 후년이 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적어진단 말이에요.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화폐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니즈가 줄어들고 실물 자산으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 심리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러한 투자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기반으로 한 시장 즉 코스피는 원자재 인플레이션, 지역 간의 공급망 전쟁 등의 흐름과 맞물리면서요. 코스피 시장의 일부 종목들에게는 오히려 리스크가 아니고 큰 기회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5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 산업의 지정학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시 전망, 특히 대형주 밸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한국 산업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중간재 공급자 수준으로 좀 머물렀어요. 근데 지금은 지정학적 전략 파트너로 격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한국 산업이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서 중간재 공급자 수준에 머물렀어요. 근데 지금은 지정학적 전략 파트너로 격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싸게 만드는 쪽으로 중간재 공급자를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신뢰 있는 주체의 공급자가 더 우선시되는 지정학적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인데요. 특히 그 동유럽 내국가 있죠.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와의 이런 전략적 협력들은요. 수출을 넘어서 현지화, 기술 이전 또 이제 공동 생산이라는 새로운 협업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루마니아 공장 착공은요. 단순히 방산 수주가 아니라 유럽 방산 생태계의 거점을 한국이 주도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도 되고요. 헝가리의 배터리 클러스터 역시 삼성과 SK와 LG가 주도를 하고 있고 체코 원전건설 역시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떠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요. 결국 한국 대형주의 밸류의 전략 프리미엄이 반영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과거 박스피라고 불리는 PBR 1배에 머물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장 구조가 재편이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흐름은 고착화되고 견조해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시장에서 단일 섹터
빅터 주도장이 아닌 복합 성장 시대가 온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복합 산업 시나리오가 있다면 어떤 그림일까요? 복합 성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처럼 반도체 하나, 바이오 하나, 2차 전지 하나로 증시가 주도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산업과 산업 간의 연결, 기술과 기술 간의 융합, 수요와 수요와의 중첩이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복합 시나리오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에서 디바이스, 로봇 자율주행차 이런 거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도체, 전력, 배터리,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로 연결이 되고요. 방산 수출에서 이제 AS인 정비와 유지 보수, 그리고 부품 내재와 또 여기서 현지화된 생산 라인의 구축, 원전 수주에서 전력 공급망 확보, 그리고 산업 단지의 활성화, 그리고 국가 간의 전략 동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복합 성장은요, 단일 테마가 움직였었던 때보다 더 길고 더 큰 경제 효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과거처럼 좀 오르다가 다시 꺾이고 오르다고 꺾이는 박스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5,000포인트를 뚫고 6,000포인트, 7,000포인트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한국 증시는요, 중심 노드로 박혀 있다라는 점 자체가 앞으로 코스피가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는 핵심 시나리오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7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갖추면 좋은 마인드셋이나 오해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나는 이미 늦었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코스피가 많이 올랐든 AI가 한창이든 언제나 시장은요, 두 번째, 세 번째 파생되어서 기회를 주게 돼요. 과거 대비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요, 귀납적 추론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지금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두 번째는 산업에 대한 구조를 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르는 종목을 찾기보다는 떠오르는 산업을 항상 먼저 선점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투자 마인드셋이긴 하지만 AI, 배터리, 로봇, 방산, 원전 이런 것들을요, 단기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 구조적 기회가 왔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좀 식상할 수 있는데 분할 전략과 시간 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물 자산이든 금융 자산이든 지금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몰입을 하기보다는 타이밍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을 골고루 분할 접근해 놓는 것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에요. 결국 투자라는 것은요, 확신의 게임이 아니잖아요. 생존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오해와 과잉의 확산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구조를 먼저 읽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게 결국에는 한국 증시가 구조적인 레벨업을 하는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동안과 다르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용기가 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을 꼭 기억하자.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속적인 통화 가치 절하로 인한 인플레이션은요, 글로벌리한 고질적인 문제예요. 정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건 국민적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푸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요. 왜냐, 돈을 어떻게 풀어요?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돈을 풀어가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고요. 경제 위기가 나왔을 때, 특히 최근에 코로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도 결국에 정부가 시중에 돈을 풀었잖아요. 자,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풀어내는 상황에서는요, 짜장면 가격이 과거처럼 한 그릇에 500원이 되는 시점, 그리고 치킨 한 마리가 5,000원이 되는 시점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짜장면은 언젠간 한 그릇에 10,000원, 20,000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치킨 한 마리에 10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금융자산 역시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평균 상승 흐름은요, 어쩔 수 없어요. 불가피한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 시장은 실물 기반의 자산 그리고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기회, 또 다른 시장 대비해서도 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포괄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조금 더 집중된 내용으로 매매에 좀 활용을 해보고 싶다, 근데 나는 독립적으로 투자를 좀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 박성재 전문가의 딥한 투자 인사이트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댓글 상단 확인하시면은요, 제가 신청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남겨놨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인사이트 꼭 받아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